지역의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세종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티브로드 중부방송의 김우순 기자입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원탁의 기자들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진행을 해보는 만큼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만큼이나 떨리고 긴장하고 계신 분이 지금 제 옆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세종시를 책임지고 있는 취재기자 두 분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아주경제 김기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김기환 기자입니다. 네. 네, 제 왼쪽으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소 이 두 분을 잘 아는데 사석에서 이렇게 긴장한 모습을 본 적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좀 생소하기도 한데 예. 지금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첫 방송이니까 여기에서 뭐 제대로 못하면은 잘릴 각오를 하고 편안하게 좀 임하겠습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 마음으로 지금 갖고 임하고 있고요. 자, 김기환 기자는 어떠세요? 시청자 입장에서 매번 시청을 하다가 이렇게 직접 나오니까 이희택 기자 못지않게 상당히 긴장됩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세종시에 살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지금 2012년부터 세종시 신도시에 처음으로 생겼던 아파트가 천마을 아파트거든요. 2012년도면 세종시 출범할 당시 출범할 당시에 이제 취재 기자로 그 전부터 활동하다가 이 도시의 매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오게 돼서 지금 계속 신도시에서 지금 4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솔동이면 천마을 인근 지역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김교환 기자는요? 저는 태어난 곳이 세종시 조치원인데요. 예, 여기 조치원에서 아직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기자분 톰과 제리라고 세종시에서 얘기하시던데 왜 그런 별명이 좀 평상시에 세종시에서 저희가 이제 뭐 점심이나 저녁을 가끔 이제 자주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이 굉장히 자주 싸워요. 오늘 점심 같이 하면서 아마 1대1이었죠? 아니죠, 2대0으로 제가 이겼죠.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이제 그런 통과제리라는 근데 별명이 누가 붙였는데 톰인지 누가 제리인지를 좀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딱 생긴 것만 봐도 지금 딱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요? 여기 바로 톰, 여기 좀 제리입니다. 제리.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톰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제 원탁의 기자들 통해서 그런 이 앙숙이면서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의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나온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세종시를 넘어 충청권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종시는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KTX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특히 충청북도에선 KTX 세종역 신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자칫 충청권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뭐가 문제인데? 입니다.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충북도나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은 정치적 산물이거든요. 오송역 그것도 쉬웠던 과정은 아니었나 그렇죠. 보네요. 1983년에 오송역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KTX 역으로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주천에서도 반발을 했었어야죠. 근데 주천분들은 그때 상생발전이라는 택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그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충북도는 그 요금을 인하하는 게 어찌 보면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택시 요금 때문에 세종역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충북 지역에서 유치한 논리를 피고 있는 먼저 KTX 세종역 신설이 좀 추진된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KTX 세종역 신설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였죠? 국토부라든가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업무를 주관하는 이제 기관이긴 한데 사실 공식화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논란이 뜨거웠다 보니까 예전에 철도시설공단을 좀 출입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7년, 8년에 광역철도망 계획을 국가 광역철도망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할 때 그 당시부터 이제 KTX 세종역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약간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하루에 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뭐 2010년에 이제 오송역이 이제 그 개통을 했잖아요. 그 가라앉고 있다가 2012년에 이제 세종시가 출범을 하면서 그 민선일기 유한식 전 시장 때 예, 그렇죠. 그 이제 각 시도별로는 항상 뭐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2013년인가 14년에 그 계획에 KTX 세종 건설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충북이 이제 발끈하기 시작해서 이제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근데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엄청 뜨거웠다가 뭐 당면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가라앉았는데 이제 민선 이기 들어가지고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이해찬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해찬 의원이 나서면서 이제는 좀 뭔가 좀 가시화될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제 충북에서 판단을 했는지 그때부터 이제 더욱 거세게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9월에 그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에까지 좀 이르게 된 거죠. 종합하자면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뭐 벌써 한 10년 정도는 된 이야기일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 그렇죠. 뭐 이춘희 시장이나 지금 이해찬 의원이 예, 강력하게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공무원들이 2012년 9월에 이제 어찌 보면 약간의 황무지 같은 이곳에 내려오면서 수시로 그 수도권이나 또는 뭐 남쪽 지방까지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뭐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차를 이용할 수도 없고 KTX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효율 문제가 많이 커졌어요.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또 버스 대기 시간도 너무 길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불편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 세종시가 이제 25만 명 도시가 이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KTX 세종역이 없는 곳이 세종시가 지금 유일하거든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종시에는 뭐 제주도 사람들도 와서 살고 있는데 워낙 전 국민 도시가 된 상황에서 왜 광역자치단체에 KTX 세종역이 없는 것이 말이 되냐. 이제 점점 성장하는 도시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주장들이 요구들이 많아진 거죠.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지금 서울을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뭐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오송역까지 지금 이동을 해서 그렇죠. 거기서 KTX 열차를 타고 지금 서울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경제적 또 시간적 비용을 따지면 이게 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에 세종역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거는 이제 좀 시민하고 이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광역시라서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정부 청사에서 오송역까지 오가는 거리가 대략 한 17km 정도 되는데 그렇죠. 물론 이곳에 오가는 BRT 버스가 존재합니다. 현재도. 근데 여기서 이제 급하게 좀 시간적으로 이제 시간이 곧 이제 돈이니까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여기서 오가는 택시비가 대략 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택시비가 오송에서 서울까지 가는 KTX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시민들이 엇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로 향하는 택시는 이제 충북 청주 택시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택시들은 현재 2만 1,000원 정도를 좀 받았었고요. 원래 과거에 이제 최근에 요금이나 되기 전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송역으로 향하는 세종시 택시들은 약 19,000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2,000원의 갭은 있었는데 그 택시 요금이 이제 결국 양쪽 다 요 KTX 세종역 그 논란 국면에서 16,000원까지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택시비 네. 이야기 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예. 뭐 택시비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뭐 자세하게 좀 언급을 예. 할 좀 소재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예. 뒤에서 좀 자세히 언급을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예. 충북도나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네. 왜 그쪽에서 왜 그런 반응을 좀 보이는 거죠? 그 청주랑 이제 충북이 그 2010년 이제 오송역을 투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정치적 산물이거든요. 오송역 그것도 쉬웠던 과정은 아니었나 그렇죠. 보네요.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1983년에 오송역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KTX 역으로 되살아나면서 이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이게 충북 도민들이 어찌 보면은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충북도가 또 하나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2010년에 오송역이 개통을 하고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을 하면 세종 시민들이 이 오송역을 관문역으로 활용하면서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이 지역 오송역 주변에 뭐 그렇죠. 각종 그 이제 역하고 연계된 시설들이 이제 들어설 수 있잖아요. 역세권 활성화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그런 공약들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오송역을 지금 제가 몇 번 가봤지만 뭐 사실 역세권 활성화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상 오송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부청사 공무원 그리고 뭐 특별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런 특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송역이 크게 피해를 본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세종시에서도 지금 이해찬 의원이나 이춘희 시장이 밝히고 있는 게 좀 이 세종역을 신설하면 좀 간이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간이역이라는 게 뭔가요, 근데? 간이역은 어쨌든 말 그대로 이제 상생 발전을 염두에 둔 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 뒤로는 공주역이 22km 정도 거리에 있고 또 서울 방향으로는 오송역이 22km 거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역에 대한 어떤 수요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서울에서 이쪽을 오가는 어떤 공무원들이라든가 또는 뭐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 자주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대에 차를 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오송역처럼 매 시간마다의 그런 차를 만약에 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송역하고 공주역이 타격을 입는 건 불가피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세종시의 어떤 오기 위한 어떤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향에서의 어떤 상생적 관점에서 접근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 하나를 예. 잠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보면서 이제 설명을 예. 드리자면, 예. 자, 지금 천안 아산역에서 오송역까지가 약 한 28km 정도가 되고, 오송역에서 공주역까지가 한 44km, 예. 예. 그리고 공주역에서 익산역까지가 한 46km 정도가 되거든요. 예. 예. 지금 세종시에서는 이 말 그대로 이 세종역을 예. 예. 이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에다가 건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고속철도역의 그 적정 역간 거리가 네. 57.1km 뭐 네, 예, 그 예.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예. 사실 이렇게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에 만약에 세종역이 생기게 되면 네. 불과 뭐 한 짧게는 한 20km에서 네. 길게는 뭐 한 24k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역간 거리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저속철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충북도에서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예.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간이역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송역과 세종역 그 교차로로 정차를 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교차로. 예. 예. 모든 열차를 세우겠다는 것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열차 세우면 이제 충북에서 우려하는 거 같이 저속철로 전락된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해찬 의원실하고 인터뷰를 할 적에는 이제 많아야 5편 정도? 5편 안쪽으로 많은 세우겠다. 숫자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간이역을 생겼다고 치면 지금 김 기자 이야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송역에서 쓰는 열차는 세종역을 서지 않고 공주역으로 갔다 바로 익산역으로 가면 되는 거고 모든 열차가 그렇진 않고요. 이제 세종역을 간이역에 정차하는 열차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이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부 세종청사 근무하는 공무원들 출근 시간대라든가 퇴근 시간 그 부분에 맞춰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이용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간을 또 맞춰서 하게 그 정차하는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뭐 아까 이제 57km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최소 기준은 한 43km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기준이 최소 기준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지금 오송역하고 천안 아산역만 보더라도 그렇죠. 28km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오송역이 어떤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됐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지금 세종역이 맞이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율 배반적 태도를 충분히 접근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그 오송하고 천안이 28km인데 수서랑 동탄도 약 30km 정도. 그 다음에 동탄과 지제, 동탄도 이제 신도시잖아요. 그쪽에도 지금 20km 이하로 KTX역이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43km라든가 57km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 기준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지. 어쨌든 지금 세종시의 특수성, 앞으로 이제 행정수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세종역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충분히 타당성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좀 아까 뭐 네. 대도시 이야기 몇 군데 해주셨는데 예. 뭐 서울 같은 광명이나 뭐 서울 같은 곳도 이제 굉장히 뭐 20몇 킬로밖에 안 되는 구간이 있는 걸로 뭐 저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그쪽들은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부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수요 조사도 그 타당성 조사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정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충북 지역에서 세종역 설치를 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해서 네. 당시에 제가 충북 도청을 찾아서 취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상당히 시민들이 격앙된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발언 중에 하나가 어떤 분께서 그 세종시하고 충북도는 형제 같은 입장이다. 예. 니네들이 세종시가 출범할 때 지금의 이제 북강면인데 북강면 땅을 떼어주는 그런 희생도 우린 감수했었다.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니네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발언까지도 한 게 제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예. 일단 한번 그때 잠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할 당시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예. 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충북 지역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세종역 신설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충청북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정치계와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우리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청원군, 공주시, 이제는 청주시입니다마는 제 몸의 일부를 떼어내주는 그런 희생을 마다 않고 세종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세종시가 제 몸을 희생한 이웃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충북 지역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세종시의 입장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세종시의 대응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충북 도민들이 저렇게 이제 격앙되게 반응하는 거는 뭐 일정 부분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닌데 논리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북강면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공주도 들어왔고 또 연기군민들도 더 많은 땅을 내주고 희생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충북 도민들이 어쨌든 뭐 종모세종성사까지 와서 뭐 집회도 하시고 이렇게 집단 행정도 하시잖아요. 근데 세종 시민들도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그렇게 세종시까지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이제 김기환 기자도 얘기를 했었지만 정부에서 이미 그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 그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정치권도 그렇고 그 용역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오송역이 생겨나기 이전에 청주, 충북 지역 이제 시민들은 이제 대부분 조천역을 많이 이용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 오송역이 생겨나면서 이제 조천역을 이용하시는 이제 그쪽 충북 지역 주민들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이제 오송역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조천에서도 반발을 했었어야죠. 근데 조천 분들은
그때 상생발전이라는 게 또 세종시 출범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또 이웃 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참았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충북도에서 아까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형제 같은 입장이다. 그렇죠. 그러면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주장과는 형제 대치. 예. 형제 같은 도시면 오히려 더 잘 되기를 네, 바라줘야지. 그렇죠. 이렇게 좀 반대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당시에 오송역이 생기면서 조천역을 이용했던 이제 청주 시민들이 빠져나갔을 적에 그때 조천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세종이지만 당시는 네. 영기군이었습니다. 네. 영기군민들이 그때 뭐 액션을 취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에도 없었던 것 같죠. 아마? 근데 그 이제 좋은 지적을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또 쉽게만은 볼 수 없는 것이 그 KTX역 문제 때문에 자칫 충청권의 공조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인 거죠. 이게 충청권의 공조가 흔들리면서 자칫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붙여버릴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제 공조를 깨게 되면은 그 충청권이 어찌 보면 공멸의 길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워낙 그 모든 경제적인 부분과 모든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충청권은 영호남의 어떤 정치적 파워에 밀려가지고 그 샌드위치처럼 제대로 된 몫을 못 찾았다라는 그런 자성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대전, 충남북, 세종이 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서 메갈로폴리스라고 하죠. 구축해가지고 수도권과 영호남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점에 봤을 때 충북이 이 KTX 세종역 가지고 뭐 공조를 깬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KTX 세종역을 어쨌든 건설이 되면 본인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떤 반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갈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가 뭐죠? 메갈로폴리스는 광역 거대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도권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묶잖아요. 그렇죠, 하나에. 그리고 뭐 영남권을 묶고 호남권을 묶고 충청권을 묶는데 이제 충청권이라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간 개념에서 대전, 충남북, 세종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서 경제가 같이 동반 성장하고 수도권과 호남, 영남권과 다른 특성화를 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이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메갈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붙이는 거죠. 결국은 충북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잖아요. 오송역이 활성화되자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보다는 그래서 오송 역세권 발전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정부에 따내는 데 있어서 충청권이 같은 목소리를 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의 지역 특성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역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충청권 오히려 자꾸 이제 세종시가 여건설하면서 깬다고 하는데 오히려 충북이 더 깨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네. 충청권이 사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와 좀 관련돼서 이르면 오는 5월 중에도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 좀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충청권이 하나로 힘을 뭉쳐서 각종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지역 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자칫 공조가 깨지면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종역 설치를 두고 대선까지 간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학적인 건데 이제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유권자 수가 이제 한 150만 명?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한 10분의 1 정도? 예. 근데 이런 정치적 논리로 본다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막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역을 설치를 해야지 뭐 정치적으로 이익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TX역은 이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그냥 다만 국민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돼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다. 예, 이해찬 의원도 바로 뭐 이제 그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KTX 세종역 설치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대선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이 대선과 맞물려서 지금 뭐 대선 후보들도 약간 입장이 틀릴 수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서도 다소 이 발표를 하는 것을 다소 네. 꺼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예. 연기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십니까? 발표 시기가? 뭐 4월에서 또 다시 뒤로 그렇죠. 예.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 국면이 언제쯤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4월에 발표했을 경우에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3월달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루어질 경우에 어쨌든 거의 대선 전국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용돌이 국면에서 4월달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은 있지만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작년 12월에 이미 그 용역 조사 기간이 끝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모든 변수들을 반영한 조사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발표될 가능성은 좀 더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의 정치 국면 속에서 조금 연기될 가능성도 일부는 좀 존재한다. 이렇게 사실 보고 지금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나 그 그렇죠.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은 하고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이희택 기자께서는 예. 왜 정치하고 자꾸 세종역하고 결부를 시키려고 하십니까? 결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왜 대선하고 결부를 시키려고 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대선 국면이 맞잖아요. 그렇죠? 대선 국면이 맞고 그럼 자꾸 그 충북에서 이수종 지사가 대선 후보들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언급조차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세종시의 어떤 언론의 입장이라든가 시민의 입장에서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그 방법은 옳지 못하다는 걸 이제 기자로서 그걸 알려줘야죠. 이걸 정치적으로 이미 기사 쓰고 있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면은 이제 가진 정치 논리가 뒷받침될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통계하는- 결국에는 네. 그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올 것이고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올 것이고 근데 그 뒷감당 이제 저희들 기자들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계속 뭐 대선에서 뭐 정치적으로 이런 세종역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뭐 세종시에서도 이 대응 논리 같은 거는 좀 더 찾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보세요? 어저께도 이춘희 시장이 이제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 매너 있게 신사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충북 지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뭐 이런 이제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지금 이춘희 시장도 충북에서 이제 대화를 요청해 오게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빨리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응 논리에서 좀 되게 또 세종시의 호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충북은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우리가 택시 요금을 인하해줬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청사 공무원들하고 세종 시민들이 오송역 이용하기 편해지지 않았냐. 자, 이것이 KTX 세종역 건설의 타당성을 낮추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충북에서는. 근데 이제 반대로 세종시에서는 어떤 논리가 최근에 등장하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KTX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민간에게 이제 고속철도를 이제 일부 이렇게 분할해주는 SRT 고속열차가 지금 민간 고속열차가 지금 작년 10월에 개통을 했잖아요. 용역 발표 시점 이전이죠. SRT가 생기면서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면 결국 SRT가 오송역을 통과하고 그러면 그 수요가 또 오송역도 더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종역이 생긴다고 해서 오송역이 갑자기 수요가 뭐 절반 이상 뚝 떨어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지금 많이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들도 아마 세종시가 하나의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 개발은 앞으로 세종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예, 예. 택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그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앞에서도 예. 잠깐 언급은 됐었지만 예. 세종시에서 그러니까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송역까지 가는 택시 요금의 변화가 이제 생겼어요. 이제 예. 오는 20일 그러니까 이 아마 방송은 나간 뒤일 텐데 예. 20일부터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 가는 택시 요금의 인하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미 택시 요금 인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획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충북 지역은 이제 결국에는 세종역 이 설치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택시 요금 때문에 세종역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참
충북 지역에서 참 유치한 논리를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에서 실제로 KTX 세종역의 타당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택시 요금을 인하했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또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네. 그냥 단순히 그 실제 속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택시 요금이 내려가면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지금 그렇죠. KTX역 신설 문제와 결부를 하든 단돈 1,000원 내려가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런 그럼요. 거죠. 예,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좀 요금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거 보고 그동안 몰랐던 시민들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2월 20일이었죠. 지난달 20일 날 이제 요금이 이제 충북 청주랑 세종택시 공이 16,000원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원래 얼마였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오송역에서 이제 세종청사 가는 거는 이제 충북 청주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로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 이제 충북 택시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정도를 21,000원. 한 5,000원 정도 내려간 거고요.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모세종청사에서 이제 오송역까지 가는데 이제 19,000원 정도가 이제 좀 다르네요, 부과가 조금. 약간 2,000원 정도 차이가 났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16,000원으로 됐으니까 한 3,000원 정도 혜택을 하는데 뭐 아무튼 그냥 단순히 놓고 보면 KTX 세종역 좀 떼놓고 시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싸졌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반가운 건데 근데 지금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세종 시민들의 그 어떤 민원인들의 방문객 패턴이 어느 정도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로 이용 패턴은 BRT를 타도 뭐 20분 정도? 뭐 이 정도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시 요금 인하는 사실은 KTX 세종역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택시 요금 할인을 해준다고 했는데 예. 그거는 그럼 뭐 오송역에서 뭐 세종청사로 갈 때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세종 다른 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요? 지금 오송역하고 정부 세종청사 구간, 그러니까 정부 세종청사의 어느 부처라든지 그쪽을 갈 때만 해당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뭐 한솔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아름동, 아니면 조치원 이런 곳을 갈 때는 그 요금제가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린 건 좋은 거니까 네. 시민들 입장에선 뭐 진작에 이렇게 좀 결론이 났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을 뭐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뭐 진전이 돼서 최근에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뭐 그동안은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이제 좀 알고 있는데 뭐 그동안 그런 뭐 양 지자체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렸던 부분이 있던 건가요? 일단 시민들의 주머니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결정이 났다는 거는 참 반길 일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청주시 택시가 총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300대 정도로 알고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맞나요? 예. 네. 세종시 해봤습니다, 저는. 예. 세종시 택시는 몇 대인지 아십니까? 276대입니다. 아, 예. 276대 확실한가요? 예. 지금 보니까 김 기자 원고에는 300대라고 안팎이라고 이렇게. 예. 지금 뭉뚱그려서. 네. 그래서 두 분이 통과질이세요? 그렇죠. 아니 뭐 근데 이런 오늘은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부딪힙니다. 오늘은 약간 제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원래 그 만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어제 밤 새벽까지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어제 밤 12시 전에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한 10배 정도가 차이가 거의 뭐 나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인구수에 비례해서라도 세종시와 청주시의 택시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세종시가 난색을 표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이제 세종역 신설을 막아보겠다고 이제 와서 택시 요금을 인하하는 건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핑계로 충북도에 꼼수라는 이제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가상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세종역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충북도에서 밝힌 택시 요금이 이제 인하 방침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택시 요금 인하를 바라보는 양 자치단체의 좀 입장은 뭐 서로 그러니까 시선은 완전히 이제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 세종역 신설 문제하고 결부를 시키고 있고 예. 또 한쪽에서는 세종 무슨 말이냐 세종역 신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 기자가 맞습니까? 얘기한 대로 그 충북도는 그 요금을 인하하는 게 어찌 보면은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오송역을 가서 취재했을 때 오송역 택시업자 그 운전사분들께서는 이거 어떻게 요금을 인하하냐 이러면은 우리 업계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충북 청주가
그 업계 손실을 일부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업계에서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온 건데 결국은 뭐 지금 자명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KTX 세종역 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세종시는 어찌 보면 세종시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 입장에서 약간 손실인 건 사실 왜냐하면 그 세종택시에 대해서 그 이제 또 일정 부분 세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좋은 건 뭐냐면 5,000원이든 3,000원이든 그렇죠. 네, 뭐 이용할 수 시민의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세종시가 끌려가는 입장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다시 보면은 세종시가 오히려 실속은 더 챙겼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 여기서 한번 두 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이번 택시요금 결정이 결국에 KTX 세종역 신설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이번에 용역도 물론 진행 중이지만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택시 요금 이 부분 때문에 세종역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설치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용객들 또 세종시가 또 용시상부한 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도시니까 그렇죠. 세종시를 찾는 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게 설치가 된 거지. 뭐 택시 요금 그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종역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별개인 사항인 거고 또 그거를 충북대에서 자꾸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뉘앙스를 예.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동의하시나요? 네, 뭐 동의하고요. 뭐 택시가 만약에 그 오송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세종역이 나중에 생겼을 때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뭐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좀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BRT 요금은 1,200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16,000원까지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층은 잘 모르거나 시간에 쫓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칠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세종역이 만약에 신설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시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항은 뭐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이게 저속 처리냐 그런 걸 사실 궁금해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가장 궁금해할 거는 과연 어디에 들어서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대상지가 그러면 몇 군데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사실 좀 있나요? 이 자리에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 부동산 뭐 이제 부분에서 좀 투기 과열이라든가 그런 것도 예상되니까 그 부분은 좀 하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세종시에서도 세종역을 어디다 신설하느냐를 두고도 또 세종시에서도 굉장히 또 이쪽에다 유치를 해야 된다느니 저쪽에서 유치해야 된다느니 많은 말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자칫 잘못하면 또 세종시 안에서의 그런 갈등 요소가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도 드네요. 근데 왜 질문을 왜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니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제가 한 두 군데 정도는 저는 뭐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대략 어딘지 시민들께서 혹시 궁금해 어려운 건 지금 저한테 지금 떠오르는 예, 거죠. 한번 우리 이 기자께서는 어딘지 아십니까? 공주역하고 오송역 사이에 약간 중간 지점이 그러니까 22km인데 그 지점이 금남면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산이 쪽이 또 그리고 유성 반석이라든가 유성권에서 접근하기가 이제 대전 세종 그 연결도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유력하지 않겠냐라는 구상이 나왔던 것이고 근데 이제 또 대덕 테크노밸리 연결도로가 저쪽에도 생기면서 또 대덕구를 또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면에서는 오히려 또 황룡리가 또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황룡리. 그래서 참 위험한 발언이세요. 아니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 그 황룡리를 실제 지금 가보잖아요. 가보면 주민들이 KTX 세종역 최적지는 황룡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삼룡리. 황룡리. 예. 이름은 되게 좋잖아요. 황룡리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발산리에서는 발산리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실제 벌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예. 거짓말로 네. 말씀하신다는 건 아니고 예.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국가균형발전 제 13주년 이제 기념식 때 그렇죠. 이제 대전 이제 권성택 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가 네. 그 기념식에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이제 대전시 인구를 빼가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충북의 인구를 빼가고 그렇죠. 있다. 예. 세종시가 이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데 이제 수도권 인구는 이제 끌어들이지 못하고 이제 충청권 인구만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세종역 설치가 금남면 말씀하신 대로 금남면 일대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뭐
그건 뭐 어디까지나 구상, 계획은 그렇게 돼 그렇죠. 있지만 예,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제 대전에서 그렇게 썩 반길 일은 아니라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대전 시민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뭐 서대전역과 대전역도 다 이용해보고 그리고 뭐 유성권에 거주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대전이 워낙 지금 그 포화 상태에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하철 타고 가면은 뭐 가긴 가지만 서대전역 같은 경우는 또 지하철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북부권 유성권이라든가 대덕 쪽은 많이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시가 굳이 그렇게 반대할 만한 그런 명분은 저는 명분보다는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나. 서로 편의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BRT가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지하철하고의 환승 요금도 지금 서로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BRT가 또 나중에 유성터미널까지 이어지고 뭐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굳이 그 대전시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대전을 잘 몰라요. 대전을 네. 위치나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다만 유성이나 그쪽에서 서대전역이 가까운 거야? 아니면 세종역이 만약에 금남면에 세종역이 훨씬 가깝죠. 아, 그렇습니다. 네. 1호선을 타고 이제 서대전역을 갈 것이냐 대전에서 그렇죠. 아니면 거기서 북부권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혹은 택시를 타고 세종역으로 올 것이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만약에 유성 구민이라면 당연히 전 세종역 이용하죠. 어쨌든 뭐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서 뭐 세종시, 충북도 아니면 시민들 누군가에게나 뭐 전하고 싶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뭐 먼저 제가 먼저. 예. 어쨌든 뭐 서로 갈등 관계를 빚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오늘 발언한 것들이 뭐 세종시를 위한 발언들로 많이 뭐 충북 지역을 바랐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 시민들도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KTX 세종역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세종역이 생겼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북하고 대화를 통해서 노선을 조정하고 그리고 역간 어떤 배치라는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로 다른 대안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SRT를 더 증차한다든지 요성역에 그래서 그렇게 좀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가 발전하고 서로가 윈윈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의 발목 잡기로 나가면 결국은 반목을 키우고 충청권 상생을 뒤흔드는 과정이 돼서 모두가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공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또한 이제 이희택 기자하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게 일단 급선무인 것 같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죠. 네.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논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 대립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녹화 해보셨는데 세 분 어떠셨어요? 일단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서 두 분께 굉장히 죄송할 따름이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녹화해보니까.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제가 중부 방송을 많이 보는데 이제 직접 나와서 하려니까 좀 많이 긴장되네요. 어느 정도 선까지 발언을 해야 될지 또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참 머릿속이 좀 까매지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멍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익숙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처음 만난 사람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예상보다는 좀 많이 긴장된 거는 좀 덜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뒤 편집은 저희 담당 PD에게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하고 걱정은 접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TX 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따끈한 지역 이슈를 들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원탁의 기자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